나는 벽을 뛰어넘는 법을 모른다. 내겐 날개가 있었으니까. 가르치는 법도 모른다. 그저 옥석을 가려낼 뿐. 못 찾을 수도 있고 눈이 멀어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니 여기에 남긴다. 재능이라는 날개를 펼치는 방법을. 이를 태사오이라 한다. 대낮의 수련장은 열기로 가득 차지만 새벽녘 수련장은 서늘한 한기만 맴돈다. 나는 이 시간이 좋다. 은의 무녀를 모시는 시종이었던 시절부터 줄곧 그래왔다. 새벽서리가 내려앉은 수련장에 비지를 하면 마음에 낀 서리도 함께 쓸어내려가는 것만 같았다. 그렇게 정신을 정돈하고 일출과 함께 찾아오는 제자들을 맞이한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다. 나보다 먼저 수련장을 찾은 어린 수행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나는 몸을 숨긴 채 그 아이를 지켜보고 있었다. 한창 졸음이 붙들고 놓아주지 않을 시간이건만. 아이는 밤새 수련을 못해 근질거리기라도 했던 건지 의욕과 열정을 불태우고 있었다. 예전에도 본 적 있는 것만 같은 모습이었다. 그 모습을 진이 내 어깨를 두드릴 때까지 지켜보았다. 어찌나 빤히 쳐다보고 있었던 건지 진이 다가오는 것도 몰랐다. 그래서 왜 숨어서 지켜보고 계셨던 건가요, 사매? 생각지도 못한 질문이었다. 진이 묻기 전까지 나는 숨어 있었다는 자각이 없었다. 그러게, 왜 숨었을까? 저 아이가 껄끄럽다. 왜? 저 아이는 재능이 없어. 품고 있는 열정을 숨길 수 없듯 무술에 대한 자질 또한 자연스레 드러나는 법이다. 그래서 알 수 있었다. 그 아이에게 재능이 없다는 것을. 너나 나랑은 달라. 그래서 안타깝다. 보답받지 못할 노력을 하는 것이. 열정으로 부풀었던 마음이 좌절로 무너질 게 뻔하기에 진이 고개를 갸웃거렸다. 사매가 보기엔 그런가요? 저는 무척이나 저를 닮았다고 생각했는데.
뜻밖의 대답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해되기도 했다. 무술의 재능은 극과 극이지만 열정 가득한 그 모습은 진을 빼닮아 있었다. 은의 무녀를 모시는 시종에 불과했던 나를 실버나이츠의 사범 중 한 명으로 만든 건 무엇인가? 사원에 있는 사람들 중 199은 재능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하지만 나의 대답은 다르다. 나의 시선을 끈 건 지금의 저 아이와 같았던 그 시절의 진이었다. 그가 가진 열의에 나도 모르게 그걸 흉내내고 말았을 때, 그때 나의 무재는 개화하였다. 재능은 부차적인 것이다. 애초에 3위는 눈이 너무 높아요.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였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눈높이를 높인 원흉이 하는 이야기니까. 하지만 인정해야겠다. 나는 저 아이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다. 포기하고 싶지 않다. 어쩌면 없는 것은 그의 무죄가 아니라 나의 가르치는 재주일지도 모른다. 내가 무엇을 가르칠 수 있는지 처음부터 점검해보자. 오랜만에 사형들과 대련할 기회가 생겼다. 너무 오랜만이다. 좋기, 한 계절은 바뀔 만큼의 시간이 흘렀다. 진의 재능이라면 그 사이 또 어떤 성취를 이뤘을지 모르겠다. 반면에 난 너무 바빴다. 제자들을 위한 무술서를 편찬하느라 개인 수련을 할 시간이 부족했다. 이번 대련은 그 부족함을 깨우는 데 의의가 있다. 30합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 28, 29, 30. 걱정과 달리 30합까지 올 수 있었다. 오랜만이라 진이 날 봐주는 모양이었다. 진은 봐준 적 없다면서 뒤로 물러나며 양쪽 어깨를 들어올렸다. 마침내 영화가 실버나이츠의 뿌리를 내렸구나. 타이린 사형이 그 모습을 보고 놈을 던졌다. 내가 어리둥절해 있자 빅터 대사형이 농담이 아니라 하였다. 본능으로 행하던 것들이 논리를 갖추기 시작했다며 사형들은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했다. 제자를 위해서 기초를 정립하다 보니 내 기초도 다질 기회가 되었던 것이었다. 그 말뜻은 제 기초가 지금까지 부족했다는 뜻이군요. 내 대꾸에 사형들은 일제히 귀를 막으며 돌아섰다. 뒤에 이어질 나는 사범 자격이 없다는 말을 듣지 않겠다는 무언의 시위였다. 하지만 난 그런 이야기를 할 생각이 없다.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실버나이츠의 사범이 된 기분이니까.